예. 네, 뭐 이거는 이제 중동은 지금 뭐 어제서부터 그 TV만 틀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 앞쪽 코너에서도 뭐 강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는 이번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어볼게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일단 비대면이었다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뭐 파키스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러면 안 먹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랑 이란이 둘 다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정신 승리를 한 게 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있네요. 누구가 이겼다라고 뭐 이겼다 졌다를 이제 공식적으로 판단을 해주진 않습니다만은 미국은 우리가 이겼다, 이란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협상을 했을 때 뭔가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느 좀 약간 그 가불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번에는 둘 다 서로 이겼다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뭐 세 가지 정도 뭐 어떤 쟁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유가가 오른 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시초가를 좀 저점으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이란도 협상파가 입지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트럼프 좀 미국 쪽도 벤스가 가긴 했는데 뭐 트럼프가 또 언제 뭔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양쪽이 서로 승리를 선언해야 되는 그 불가피한 게 있는 네.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있고 이란은 어쨌든 내부 뭐 반발,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면 안 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또 협상의 포인트를 잡기가 또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써먹어서 미국이 이제 좀 뭐 재미를 봤던 역봉쇄 그것도 그게 그거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을 그렇죠. 압박하려는 네. 걸로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 IPO 한국 청약 추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페이스X가 IPO라는데 한국 청약을 한다는 게 뭐예요? 미래에셋 증권이 그 물량을 받아와서 한국에서 그 청약을 할 수 있게. 그럼 IPO를 네. IPO 물량을 네, 우리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금 스페이스X가 IPO 이제 시가총액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약 물량이 한 11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를 받아와서 한 7조 원 정도 그러네요. 넘는 가서 115조 중에 네. 7조 정도를 네. 한국에서 직접.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 IPO 할 때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들어가는 물량이 크진 않은데 미래에셋 증권이 주관사를 해서 그 한 50억 달러 정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시장에서 이제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추진은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일각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한테 청약을 하는 것과 기관 투자자들한테 청약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 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한테라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할 거라고 이제 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특히 외환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외환당국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주석으로 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환율 관련돼서도 좀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뭐 필요가 있다 그런 그럼요. 식으로. 네. 지금 서학개미 사실 외환시장 문제 때문에 서학개미들까지 RIA 계좌 만들어서 내부로 좀 복귀시키는 것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다른 증권사에서 또 이런 거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죠. 네. 지금 국내- 올해 상장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그럼요.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당국에서 지금 상황에서 저거를 오케이를 해줄까요? 예. 종전되더라도 방산주 지켜봐야 되는 이유. 예, 요거는 되게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설왕설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그 글로벌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어떤 구조적 네. 변화가 일단 지금 방산주들의 그 사이클 초입을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오히려 성장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산주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물론 좋은 주식 기업들입니다. 지금 자리에 있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북유럽 쪽에서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중동 쪽으로 그렇죠. 중동은 이제 지켜야 될 곳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그 방산주 중에서 위쪽으로 이제 그 실적들을 이제 많이 열어놓은 기업들 중에 좀 특이한 게 현대 로템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레이더의 그 하나 시스템이나 뭐 하나 LIG 에어로, 넥스원, 하나 엑슨,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요런- 미사일 뭐 그다음에 네. 대공 방어망 뭐 네. 이쪽은 되게 강한데 확실히 로템은 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 업사이클 잡을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 뭐 몇 개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현대 로템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은 이 발사대를 이제 만들긴 하는데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방산 테마주들 이제 방산주를 테마로 보면 안 된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구조적인 변화, 그다음에 나토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뭐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 그런 부분이고 뭐 당연히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앞서가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이 이번에 이제 이란에다가 쏟아 붓고 난 다음에 이제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도 사실은 그 비어 있는 그 이를테면 재고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 채우는 과정에서 제한된 국방비에서 채워야 되는 텐데 그게 일정 수준을 채우기 힘들다고 그러면 비슷한 뭐 어떤 성능이라든가 어떤 용도라면 우리 쪽에 이 또 온타임 온버짓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대하게 그렇게 이를테면은 저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패트리어트가 한 발에 60억이라면서요. 네. 근데 우리 그 천궁 2가 15억이라면서요. 그러면은 한 발 가지고 이를테면 예산이 한 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패트리어트는 한 발인데 우리는 네 발이니까 지금 가뜩이나 95% 96% 얘기도 나오는 판에 그거를 미국에서는 그거를 전혀 자기네 방산업체들만 생각해서 할까? 가성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또 로비가 워낙에 그러니까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방산주들이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다라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예, 동의를 하는 이제 바입니다. 과거와 가장 많은 다른 점은 과거에 종전이 되면 방산주들은 떨어지는 세론이었죠.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종전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란 전쟁 때 보면서 그러니까 이 미사일 관련된 방공망 관련된 주들이 중심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이거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왜냐하면 그동안의 방산주 특히 유럽 쪽에서 우리가 방산주를 봤던 거는 이제 지상전 그다음에 재래식 그렇죠. 무기 네. 쪽 이런 쪽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로템도 강했던 네. 거고. 근데 앞으로는 유럽 쪽도 결국 이 대공 방어망에 대한 그런 수요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거를 그 비싼 미국 방공망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방산주는 되게 진짜 오히려 지금이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거가 되게 관심 있게 느껴집니다. 자, 원전부터 재건까지 전쟁 전보다 높이 뛴 건설주. 예. 일단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식 가장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 E&A가 지금 뭐 독보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는 좀 잠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삼성 E&A가 원전 모멘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삼성 E&A 이제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을 때 최고 주가를 봤을 때 2011년도 전후가 역사적인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16년도에 이제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었는데 실제 심사까지 받았었죠. 근데 2011년도에 삼성 엔지니어링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과거에는 이제 그 중동 산유국들이 이거 원유만 팔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우리 땅에서 기름이 나는데 이걸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돈을 더 벌겠다라고 벌겠다. 생각을 한 게 이제 2000년도 중반에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이 동남아 쪽에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이제 중동이 가장 처음에 그쪽으로 진짜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호남 석유가 이제 타이탄 케미칼이라는 엄청 큰 그 석유화학 기업을 이제 지금 롯데케미칼이죠 사갖고 덩치를 불렸었는데 그때가 가장 피크였던 게 이제 중동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를 가장 많이 지었을 때거든요.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근데 지금 이제 부서진 곳이 27곳 정도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은 데가 7곳.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GS, 대림이 각각 2곳씩 네, 있기 네, 때문에
부서진 곳을 이제 빨리 복구를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청에다가 하는 거죠. 원래 원청에다 했던 데.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부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지들이 급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압도적으로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중동 전쟁 때 우리나라 그 주요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피해를 뭐 거의 그렇죠. 안 봤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봤을 때는 돈보다는 일단 빨리 복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때는 아무래도 진짜 했었던 우리가 유리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가성비 가지고 이제 중국 건설 회사들이 달려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맞습니다. 남이 해놓은 거 가지고 와서 하려니. 네.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 가격 2분기에도 오른다. 삼성 닉스 실적 더 뛴다.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코너를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즘에 너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러면 약해져요. 자, 가보죠. 얼마나 또 상당히 중요한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방송에서는 아마 처음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도 이제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제 좋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분기에도 뭐 당연히 엄청나게 오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133조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74조 매출이 나올 정도로 뭐 환율도 좀 크긴 했었습니다만은 2분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를 거냐면 PC 이제 메모리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80%가 오르고 그다음 PC 부분에서는 50% 이상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1분기 그렇죠. 1분기에도 많이 오른 거긴 한데 그게 유지만 되면은 지금 풀 캡하기 때문에 가동이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더 업사이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대비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삼성은 매출이 이제 95%, 영업이익은 117%, 하이닉스는 매출이 258%, 영업이익은 524% 정도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닉스의 실적 상승 부분이 이게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 한켠에서는 중국 쪽 그 올해 이제 상장 앞두고 있는 창신하고 창신이나 양쯔하고. 이제 양쯔 같은 경우에 실적들이 잡히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높게 잡히는 거를 무슨 뭐 중국은 수출을 뭐 잘 못하잖아. 누가 중국 메모를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기사의 댓글에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이 중국 메모리 누가 쓰냐, 미국 빅테크들은 뭐 중국 거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을 다셨던데 중국이 수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 수입을 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죠. 뭐 중국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뭐 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어떤 실적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먼 나라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땐 몇 년 안에 상당히 좀 뭐 소개 성과를 낼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다음 장 보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딴 데서 보지 못했던 제가 자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일주일 전쯤에 터보컨트 얘기를 할 때 터보컨트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에 이제 디램 가격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추이인데 요거를 이 삼성전자 주가를 저거랑 똑같이 선으로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동그라미 2개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 이제 요 부분을 조금 확대를 안 해도 이제 보일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더블자 보이고 반등했다가 중간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 부분이 있죠. 똑같아요. 디램 가격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이제 이 고점은 약간 다른데 그거는 좀 차이가 여기는 좀 있는데. 오바해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바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점, 저점은 날짜가 하루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터보컨트 이게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 D램 가격 추이가 뭐 삼성전자가 빅테크에 때 공급을 하는 어떤 뭐 장기 공급 도매 가격이 아니라 스팟 가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이미 시장에서 이 스팟 가격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과거서부터 똑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디램 가격, 이게 그러니까 고정 거래 가격이 아니라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라는 얘기죠, 지금. 네. 고정 거래 가격은 하루하루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건 이제 뭐 그래서 고점은 약간 틀립니다. 이 마이크론이랑 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나라 이제 6,300 가고 뭐 그랬을 때 오버해서 오른 거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저점 잡고 올라갔다가 반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우측 저점을 높이는 이런 쌍바닥 흐름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뭐 유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D램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혹은 뭐 저점에서 올라오면 팔고 고점에서 떨어지면 뭐 반대로 매매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D램 가격 추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 현물 가격, 이거 스팟 가격 어떻게 봐요? 그 디램 익스체인지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돼요? D램 익스체인지는 지금 유료화가 돼갖고 안 되겠네. 아니면은 그 트렌드 포스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보는 곳은 이제 매크로 미크로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갈무리를 해온 거예요. 다행이네. 그거를 이런 데다 좀 이렇게 박아주시면 좋은데. 네. 자, 어쨌든 이 현물 가격하고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완전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하루짜리 진짜. 뭐 한두 달짜리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게 꽤 오랫동안 한 건데 아마 그 전에도 그럴 거고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네. 차트가 거의 똑같게 나오는 건 저도 참 드물게 봤던 건데요. 예, 아무튼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로 가보도록 다음 장 하겠습니다. 하나 또 다음 있습니다. 장 또 있습니까? 또 가보죠. 이거는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우리가 이제 얼마 나올 것인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 전에 삼성전자 역대 최고치 실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2018년도 실적입니다. 이 3분기가 2018년 3분기가 역대 최고 실적 나왔을 때고 이제 2017년도 4분기가 주가는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실적 최고치와 주가 최고치는 같지 않다는 걸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네. 보셔야 됩니다. 네. 미리 선반영된다 이거네요. 네. 네. 차이 많이 나네요. 3분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분기면 거의 반년 이상 선반영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미리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을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올랐던 주식은 미리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저렇게 이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언젠가 될 텐데 네. 그거 앞서서 꺾일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뭐 300조, 400조 이렇게 이익을 매년 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거니까. 근데 또 허를 찔러서 또 오래 갈 수도 있죠. 지금 AI 사이클을 생각을 하면. 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가 지금 반도체는 3분기 정도 갭이 있다라는 거,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고점 대비 빠진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짜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제 관심주로 가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나왔네요. 코스닥 반도체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위 안에 유일하게 있는 기업이죠. 반도체. 예. 네. 코스닥 상위 시총제 탑10의 유일한 반도체주고요. 왜 리노공업이냐면 최근에 다른 반도체주들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진 않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 쪽의 가격 상승으로 좀 덜 팔릴 거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덜 팔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연구 개발 쪽에 많이 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 2나노 기반 이제 AP 도입과 신규 패키징 채택으로 인해서 리노공업 영업이익이 왜 50%가 나오는 기업인지 사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슈퍼 을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리노공업을 다품종 소생산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올해 연결 기준 이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전년 대비해서 모두 각각 이게 리노공업은 매출이 몇 퍼센트,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뛰는 게 상관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매출과 영업이익 50%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율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딱 오늘은 좀 한번 시장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러프하게 반등 줬다가 이제 이틀 정도 조정 주고 오늘 원래는 빨간색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종가쯤에 한번 좀 잘 버틴다 혹은 오히려 오른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매도 ING 중이다. 그러게요. 네. 예. 외국인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해놨다가 그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을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리노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